독립언론 탐사 기자들이 만드는 프로그램 독한 기자 킨, 진행을 맡은 저는 봉지욱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 배당금 제안을 AI 기업의 초과 이익을 국가가 뺏어서 나눠준다고 오인했던 보도에 대해 내용 오류를 공식 인정하고 보도 내용을 뒤늦게 바꿨습니다. 국익을 위해 당당하게 시정을 요구한 청와대의 대응도, 또 오보를 인정하고 언론의 본령을 다한 블룸버그의 사후 조치도 우리 언론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뉴스의 홍수 속에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지금부터 독한 기자 킨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너 치킨쇼입니다. 베테랑 탐사 기자들과 함께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숨겨진 맥락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용진, 한상진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치킨쇼 이 코너를 진행하는 이유가 우리 언론의 잘못된 행태를 찾아서 비판하고 또 동시에 저희도 스스로도 책임 있는 언론으로서 바른 길을 가자, 그런 목적인데 오늘 우리 한상진 기자가 가져온 아이템이 딱 그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죠? 최근에 블룸버그 통신이 본인들 기사를 수정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와 관련된 이제 기사인데 다른 게 아니라 지난번에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고 있는 김용범 실장이 페북에다 글을 하나 썼어요. 지금 AI 관련돼서 지금 돈을 너무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세수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 세수를 국민들을 위해서 좀 어떻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이제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담은 글을 냈는데 이거를 많은 언론 그리고 많은 뭐 정치인들도 그렇고 이걸 이제 왜곡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날 주가가 막 폭락하고 이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데 어떤 식으로 왜곡을 했냐면 그 김용범 실장의 말은 그거였어요. 이렇게 AI 기업이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럼 이제 세금을 많이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가 세수를 가지고 그 지금까지는 없었던 하나의 재원으로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걸로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블룸버그 통신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떤 식으로 했냐면 기업이 추가로 벌어들인 초과 이윤을 국가가 뺏어다가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아이디어를 냈다라는 식으로 사실상 오보를 낸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지적을 했고 뭐 공산당 그런 거죠, 그런 거. 공산당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런 거죠. 이재명은 역시 공산당 뭐 이런 비판이 또 많이 나왔겠네요. 그때. 비슷하죠. 근데 어쨌든 뭐 그날 공교롭게도 근데 우리나라만 주가가 떨어진 건 아니에요. 사실은 뭐 아시아 증시가 다 무너지긴 했는데 그날 공교롭게도 그 말이 나온 날, 그 글이 올라온 날 주가가 떨어지니까 이 많은 이제 언론들이 김용범 실장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적용할 수 없는 주장을 해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주식시장이 폭락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전개가 된 거고. 안 봐도 비디오죠, 뭐.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한 말씀 하신 겁니다. 김용범 실장의 말은 그런 취지가 아니라 사실 이만저만 하니까 오보다. 그러니까 이걸 정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블룸버그 통신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한 거예요. 그러게요. 근데 이 비슷한 취지로 우리 언론도 꽤 썼을 텐데. 많이 썼죠. 우리 언론도 꽤 썼는데 블룸버그만 지금 정정을 한 것 같습니다. 추후 보도를 했어요. 네, 우리 언론이 뭐 정정했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고 저는 근데 사실 이번에 그 블룸버그 통신이 정정 보도를 한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정정 보도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블룸버그 통신이 정정 보도를 하면서 어떻게 밝혔냐면 우리가 왜 정정 보도를 하게 됐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그 제목 그리고 내용을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고쳤는지를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김용범 실장의 인터뷰를 추가로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새로운 기사를 하나. 그렇죠. 저는 이제 이 정정 보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 뭐 저도 기자지만 기자들이 어떻게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뭐 언제든 그 잘못된 보도를, 그러니까 잘못된 기사를 쓸 수 있는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수밖에 없는데 정정 보도를 하는 방식도 매우 중요하다. 정정 보도를 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정 보도를 하면서 내가 어떤 부분을 잘못 썼는지를 정확하게 밝히고 그리고 뭐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정확하게 사과를 하고 이런 태도가 저는 굉장히 좋아
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이제 해외 매체들을 보면 네. 이제 이걸 코렉션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정정 보도를 하는 시스템인데 우리나라 이제 언론 환경하고는 좀 다르죠. 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이야기했다시피 어떤 기사에 이제 오류가 발견됐다.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정정하는데 그거를 그냥 아무 뭐 이런 이유를 안 달고 이제 슬쩍 고쳐놓는 게 네, 지금 한국 언론의 대부분의 관행이죠. 네. 몰래 고치죠, 몰래. 그 네. 그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는 뭐 스텔스 네. 액션, 뭐 스텔스 에디팅 이렇게 하는데 그런 용어가 있습니까? 그런 용어가 있죠. 전 처음 듣는데. 네. 역시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배우신 분이에요. 역시 잠깐만요. 치킨 쇼가 나름대로 이제 네. 이게 좀 언론학 지식을 전파하는 혹시 언론학 박사세요? 언론학 박사. 박사? 예, 뭐, 예. 진짜 박사예요? 아 그럼요. 저 처음 들었는데 맞아요? 박사 맞아요. 그러니까 박사. 원래 예. 박사는 이렇게 믿고 좀 싶지 않죠. 자랑을 예. 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그게 스텔스 에디팅을 이제 금지를 해요. 뭐 세계 이제 유수 언론사들은 예. 그거는 뭐냐면 아니 뭐 틀린 게 있으면 슬쩍 고쳐놓고 그냥 입 싹 닦아버리는 그런 관행이 있는데 예. 맞아요. 여기는 이제 뭐가 잘못됐고 이거를 네. 어떤 부분을 어떤 이유로 이제 수정을 했고 그게 수정 시간은 언제다 이런 것들 맞아요. 다 이제 기재를 해놓는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그게 언론이 이제 독자들이나 맞아요. 시청자들에 대한 예의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수정을 하게 되면 우리 언론 중에서 그나마 좀 괜찮다는 곳이 수정한 시간 정도 밝혀주고 어떤 부분을 수정했는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예. 앞이나 뒤나 이렇게 붙여놓는데 사실은 독자들이 볼 때는 이 부분을 왜 수정했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블룸버그 통신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그거 보면서 오늘 이거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원문을 보니까 왜 우리가 수정을 했고 어떤 부분을 수정을 했고 표현을 어떻게 바꿨고 음. 그리고 뭐 하여튼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의 원인이 됐었던 그 글을 쓰셨던 김홍범 실장의 인터뷰를 추가로 집어넣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게 그래서 이 그 바뀐 글을 보면 그 앵커 말씀하신 대로 거의 새로운 기사를 예. 본 것 같은. 근데 이게 없어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품격이 좀 느껴지게 그러네요. 느껴졌어요. 예. 근데 저희가 뉴스타파 있을 때도 뭐 반론 보도 이런 거 좀 몇 번 해준 적이 있는데 반론 보도를 이제 하루 동안 게시하게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양쪽이 합의하면 이제 조정에 합의하면 그렇게 되는데 반론 보도만 짧게 내고 그 보도가 뭔 내용인지를 모릅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주로 뉴스타파뿐만이 아니고 대부분 주말에 슬쩍 온라인 홈페이지에 슬쩍 하루 동안 24시간 동안 게재해야 되거든요. 슬쩍 올려놨다가 없애죠. 그랬는데 이게 새로운 기사 방식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게. 예. 사실 저는 이제 언론의 문제를 우리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전 이거 보면서 되게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전에 이런 비슷한 류의 사건이 벌어졌을 때 박근혜 정부는 예. 바로 기자를 수사해서 기소했었잖아요. 그 산케이 신문 핫도지국장 사건. 7시간. 네, 그랬죠. 세월호 7시간. 윤석열 정부 때는 바로 그냥 압수색 들어왔고 예. 바로 압색 예. 들어왔죠. 이번에 이재명 정부는 언론에 어떤 부분이 어떻게 잘못됐으니까 수정을 바란다라고 예. 정식 공문을 공개하고 여기에 또 언론이 또 대응해주고 이러면서 기사가 바로 잡히고 이거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정상적인 선순환 같다는 생각이 좀 근데 들었어요. 이제 뭐 어쨌든 정부에서 지금 어떤 뭐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지금은 또 언론계 일각에서는 이게 뭐 언론 자유에 대한 침해 아니야? 뭐 이런 네, 식으로 맞아요. 이제 나오는 그런 반응도 있어요. 보면. 그리고 또 우리랑 한번 해보자는 거냐. 그렇죠. 예. 가만두지 않겠다. 예. 특별 취재팀을 꾸려서 가만두지 않겠다. 뭐 보복을 하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전에 그 대장동 그분 예. 사건 가지고 대통령이 한마디 했을 예. 때 한국 기자협회였나요? 거기서 나온 성명 가지고도 우리가 잠깐 얘기한 적이 신문협회. 네, 신문협회인가요? 하여튼 그런 식의 태도죠. 대한민국은 아직은.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제가 최근에 뭐 저는 제가 언론사 뭐 기자로 등록돼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제 개인 채널에서 서울고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등 내란수계와 그 추종자 일당들에게 일종의 좀 특혜가 있다는 최근에 서울구치소에 있다가 나오신 분들의 이제 복수의 제보를 받아서 지난주 토요일에 첫 번째 방송을 하고, 그리고 그저께 법무부 내부 핵심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해서,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법무부에서는 특혜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저께 제가 그 반박 보도를 했는데 어제
뜬금없이 법무부에서 보도 자료가 나왔어요. 보도 설명 자료가 나와서 어제 기자들의 맛집 촬영 중에 깜짝 놀랐습니다. 오혁진 기자가 옆에 있다가 이게 뭐냐고 이러면서 세상에 여기 보니까 설명 자료에 봉지욱의 오프 더 레코드 등 유튜브 채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및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방송된 바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뭐 이럴 수는 있는데 제가 의아했던 것은 이 전날에 법무부 관계자와 소통을 해서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다 전해줬거든요. 다 전해줬는데 이 보도 설명 자료에는 법무부의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나왔어요. 예, 저는 이제 의견을 청취해서 방송까지 했는데 법무부의 의견 청취조차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도했고 그렇다 보니까 반론 보도를 했다는 거죠. 반론을 청취해서 그걸 다뤘다는 그렇죠. 거죠. 예, 첫 번째 제가 할 때 반론 청취를 안 했으니까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데 이거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제 제가 이제 이거 전했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뭐 거기서 이런저런 확인을 해봤더니 이렇더라라고 해서 제가 그저께 이제 스스로 그 방송을 했는데 법무부에서 이제 이런 자료를 내면서 제가 이제 법무부와 연락을 뭐 반론 청취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썼는데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허위 보도 설명 자료였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게 허위 자료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근데 중요한 것은 보도 자료가 이렇게 나오면 그냥 우리 언론은 기계적으로 이걸 그대로 갖다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뭐 시사저널 같은 경우에는 봉지욱 주장은 허위 이런 내용도 없어요. 이 안에. 그냥 허위 방송 이런 단어가 있지 봉지욱의 주장이 허위다 이런 내용은 또 설명 자료에 없는데 언론이 또 그 자료를 자기들끼리 이제 가공을 해가지고 시사저널이 이제 저를 싫어할 겁니다. 매우 싫어할 매우 싫어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하여간 이게 법무부의 그 자료를 일방적으로 이제 전달하는 전달 보도를 한 거죠. 그러면 예. 그 법무부 보도 설명 자료에 네, 이 보도 설명 자료를 내기 전날 네. 봉지욱이 오프 더 레코드에서 이러이런 방송이 나갔다라는 대목도 하나 써줬으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게 이제 재밌는 게 이 기사를 다시 보여주시면 이 썸네일 있잖아요. 이 썸네일, 예, 윤석열 독방 세계 혼자 쓴다. 예, 누워 있는 거. 네. 요즘은 AI가 이걸 다 만들어줍니다.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요즘은 AI가 자세하게 묘사를 하면 딱 만들어. 예, AI가 저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뒤에 보면 1번 독방을 3개 쓰는데 하나는 잠자는 방, 하나는 식사나 독서를 하고 하나는 화장실 전용으로 쓴다. 이런 이제 내부의 뭐 소문이나 제보들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한 건데 AI가 이걸 만들어줬는데 요 방송에서 이제 쓴다라고 물음표를 쳤잖아요. 물음표를 치고 법무부는 특혜 없음이라고 얘기했다. 이제 제목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말씀하셨듯이 이 방송을 보지 않고 이제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썼더라고요. 근데 썸네일은 또 봉지욱 기자가 만든 썸네일을 갖다 썼다며? 그럼 봤다는 얘기 아니야? 그냥 갖다 쓴 거죠. 예, 뭐 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목에 보시면 팩트 체크라고 써놨잖아요. 예, 팩트 체크라고 이게 이제 규정된 사실은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법무부의 그 설명 자료를 정작 이 방송을 한 저한테는 오지가 않고요. 저도 이제 기사 보고 알았는데 이 설명 자료를 누가 만들었나 봤더니 그 교정본부 보안과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내부에서 이런 특혜가 있으면 교정본부 보안과는 감찰 대상이잖아요. 법무부의 감찰 대상이에요. 근데 감찰을 받아야 할 대상이 보도 설명 자료를 만들어서 이 방송이 허위 방송이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법무부에서 법무부 대변인실에서 나온 건지 알았더니 작성 주체가 교정본부 보안과. 교정본부가 뭐 법무부 산하기관이니까 뭐 그랬을 텐데 어쨌든 의혹의 당사자 그 기관이 이제 또 자기들이 직접 해명하는 자료를 내는 게 조금 모양이 안 좋기는 하죠. 그런데 어쨌든 이게 뭐 독방을 3개를 쓴다 이게 뭐 최종 확인된 사실은 그렇죠. 아닌데 의혹 제기죠. 어쨌든 의혹 제기를 하고 그쪽이 이제 반론까지 청취를 했는데 이제 반론 청취했다는 그런 이야기는 속 빼고 이제 아니 심지어는 지난주 토요일에 첫 번째 이제 의혹 제기를 했을 때 모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이 야 이거 현장 가서 봐야겠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법무부에서
물어보고 가야 됩니다. 무작정 가면 안 됩니다. 제가 말렸어요. 말렸는데 하여간 이런 해프닝이 있었는데 예. 이제 이런 것만 봐도 사실은 제가 딴 거는 뭐 이럴 수 있다고 보는데 허위 방송, 허위 보도 이런 표현 잘 안 하잖아요. 우리가 이건 사실 다 윤석열 검찰이나 뭐 윤석열의 정부에서 많이 쓰던 단어인데 하여튼 요거 좀 아쉬움이 있어서 오늘 두 번째로 다뤘고요. 그리고 이제 좀 보면 이어서 그 홍정원 차장 최근에 네. 홍정원 전 어떻게 국정원 되는 1차 거예요? 1차장 최근에 이제 특검 첫 번째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갑자기 이제 피의자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가 돼가지고요. 그 혐의로 최근에 1차 조사를 받았는데 조선일보가 홍정원 전 국정원 차장의 추락. 예, 지금 첫 번째 조사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피의자로 입건이 되고 곧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그냥 홍장원의 추락. 그러니까 사실상 결론을 낸 제목 아닙니까? 예, 그러네. 그냥 드라이하게 쓰면 되는데 감정을 실어가지고 이렇게 처음에 썼는데 대다수 언론이 다 그렇게 썼습니다. 예, 대다수 다 언론이 그렇게 썼고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이제 홍장원 차장이 특검에서 1차 소환 조사 받고 나오면서는 윙크를 했어요. 그거 보셨습니까? 쇼츠 같은 거? 예, 못 예. 봤습니다. 유튜브를 많이 안 보시는군요. 예, 별로 안 봅니다. 아니 유튜브 플랫폼에서 일하시는 분이 유튜브를 안 보시면 아니, 어떡합니까? 이제 우리 하는 것만 보는 거죠. 예. 저는 봤어요. 혹시 박사님이라서 유튜브를 안 보는 것 그럼. 같습니다. 네. 아까 보니까 역시 간달프 박사님이라고 누가 썼는데 아니 뭐 박사라서 이제 안 보는 건 아니고. 예. 네. 알겠습니다. 혹시 저 봉지욱의 오프 더 레코드 채널에서 700분 가까이 시청 중이신데요. 고정 댓글에 독한 기자 채널로 좀 이동해서 시청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제 독한 기자 채널이 이제 좀 성장을 해야 돼 가지고요. 계속해서 우리 스태프들이 제발 넘어오라고 링크를 계속 도배를 하고 있는데 아니 근데 올해 안 오고 그 계세요. 뭡니까 오늘이 몇 회차죠? 9회차. 오늘 9회차입니다. 9회인데도 아직 그 네. 네. 아니, 좀그저 주인장이 좀 제대로 좀 지금 아니, 여기 채널보다 지금 이야기를 여기 하셔야지. 옵서 레코드에 더 많은 분들이 계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오늘 동접자 수가 평소보다 적은데 뭐 재밌는 거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딴 데서. 딴 데서 예. 뭐 하죠? 재밌는 모르겠습니다. 뭐 축구 하나? 뭐 재밌는 거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어쨌든 이제 뉴스토마토는 홍장원 차장은 오해를 풀고 나왔다라고 이제 윙크까지 했지만 혐의는 여전하고 특검은 추가 소환 예정이다. 뭐 추가 소환이야 할 수 있는 거죠. 1차, 2차, 3차. 저희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에서도 김우철 민주당 전문위원이요. 피의자로 몇 번 조사받았죠? 6번. 예, 6번 조사받고 압수수색 출국 금지까지 당했는데 기소 못했죠. 결국에는 불기소했습니다. 근데 혐의가 최종 확인되고 기소가 되고 공소장이 나오면 뭐 그때 그렇게 해도 되는데 지금 언론은 그냥 사실상 홍장원이 입건이 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사람은 추락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혐의가 뭐죠? 그러니까 내란 다음 날 2024년 12월 5일에 정무직 회의, 간부 회의를 열어 가지고 조태영 원장의 지시로 미국 CIA에 내란의 정당성을 알려라. 라는 회의를 했는데 홍장원이 있었다. 라는 겁니다. 홍장원이 있었다. 그러니까 홍장원이 CIA에 내란의 정당성을 알리는 걸 승인했다라는 이제 그러니까 지금 혐의예요. 원장이 지시는 했는데 그게 1차장의 업무니까 그 회의에 홍장원이 있었고 홍장원 차장이 있었고 그거를 뭐 알고 승인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뭐 혐의에 대한 다툼은 있어 보입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지금 2차 특검에서? 근데 어쨌든 지금 아직 뭐 홍장원 차장 네. 관련된 지금 문제는 정보가 지금 많이 풀리는 단계는 아니어서 네. 조금 신중하게 좀 볼 필요는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근데 우리 봉스타가 또 그 홍정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보지. 잘 알고 친하지는 않고요. 뭐 아니 뭐 개인적으로 만나서 연락하는 사이는 아닌데 그냥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2차 종합특검이 이런 걸 해야 됩니까? 그 내란에 큰 굵직한 뿌리를 파고 들어야 되는데 지금 뭐 잔가지, 이파리 이런 것만 건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수사 기법이 예. 외곽에서 또 이제 핵심으로 파고드는 게 있지. 예. 아니, 친한 줄 알았는데 이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왜 친한 척하고 저 네. 응? 제가요? 홍정원하고 친한 아니요, 척하고 아니요. 친하지 뭐 않습니다. 하는데. 네, 친하지 않고 그냥 제가 친하지 않아요? 객관적으로 방송을 했다는 점 여러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소 관계에 따르지 않습니다. 예, 그렇죠. 왜냐하면 2차 종합특검이 지금 60일 됐어요.
60일 동안 뭘 했는지 지금 눈에 띄는 성과가 있었나요? 네. 2차 중앙특검이 최근에 그 수사기간 연장 네. 예, 눈에 띄는 성과가 없었다는 점도 이런 좀 의혹을 갖게 하죠. 좀 무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네, 언론학 박사님의 그 견해로 한번. 언론학 박사하고 그하고는 상관없고요. 그런데 네. 뭐 2차 특검도 우리 뭐 국민들이 이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조금 인내를 가지고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조선일보와 관련해서 우리 김용진 기자가 줄기차게 지금 보도를 하고 계신데요. 아니 조선일보 관련해서가 아니고 저희 검찰 범죄 국정조사에 검찰 범죄 특검을 해야 된다. 50가지 이유가 있다 하면서 이제 조선일보의 AS가 뭡니까? 애프터 서비스. 예. 예. 아니, 그러니까 AS, 제목이 AS 합동사냥과 조선일보의 AS. 예. 합동사냥. 뭘 사냥한 제목을 겁니까? 그렇게 만들어. 예. 이게 뭔 제목? 이게 언론학 박사라서 이런가요? 기사를 보고 나니까 예, 알겠더라고요. 예, 좀 이게 아니 이제 이게 일반인들과 좀 제목이 동떨어진. 괜찮지 않았어요. 일반인들과 동떨어져 있네요, 제목이. 네. 그래요? 아니 이제 이게 학구적이에요. 시리즈 제목이 예. 검찰 범죄 특검을 해야 할 50가지 이유. 네. 사실 이게 이제 네 번째 기사를 오늘 뉴스타파 홈페이지에 예. 막 출고를 하고 제가 출연을 하러 왔는데 이 내용을 오늘 좀 이제 말씀드릴 텐데 네. 사실 이제 뭐 조선일보하고 제가 뭐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가 그렇게 뭐 계속 이제 시간을 할애해서 할 만큼 제가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간이 많지도 않고. 예. 그런데 이거 뭐 어쩔 수 없이 한 거고요. 그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네. 지난달 28일 날 이제 국정조사 그 마지막 청문회, 예. 종합 청문회라고 했죠. 그때 두 분이 그때 다 참고인으로 갔다 왔죠. 네. 아마 거기 참고인으로 쭉 이제 대기를 하고 있다가 그 장면을 목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 봤습니다. 저 장면을. 통계 조작 관련해서 보통 뭐 통계 조작 관련 한 이제 당사자는 뭐 거기 검사도 불러서 했고 감사원 관계자도 불러서 했고 뭐 했는데 이게 이제 손솔 의원이 느닷없이 이제 언론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 언론이 바로 이제 조선일보인데. 잠깐만요. 그게 예. 그 사건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면 원래 별로 보도가 안 돼서 이게 무슨 사건인지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되고 문재인 정권의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관련 통계를 조작했다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가지고요. 국토부 공무원들하고 그 이제 소속 기관인 부동산원 직원들을 대거 막 구속하고 기소하고 해서 수십 명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네, 저 이제 알고 보니까 그것도 사건을 좀 조작하고 강압 수사, 불법 수사가 있었다는 예. 게 이번에 국정조사에서 밝혀졌고 이 부분 관련해서 손설 진보당 의원이 활약을 많이 했어요. 그죠? 그 구속자는 하나도 없었고요. 아, 구속은 없었습니까? 한 명도 없나요? 예, 한 명도 없고. 사실 이제 그게 그냥 처음에 감사원이 발표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 같았는데 실제 이제 파보니까 네. 이게 그냥 뭐 엄청나게 컸지만 실제는 실체는 거의 없는 뭐 그런 거 비슷하게 이제 된 거죠. 이게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비슷하네요. 시작은 거창하게 하는데 그렇죠. 뭐 마무리도 잘 안 되고. 근데 뭐 어쨌든 지금 이제 손솔 위원이 네. 그 당시 이제 청문회에서 질의하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고 또 이어나가죠. 네. 오늘 오후에 조선일보에서 단독 기사를 냈습니다. 문정부 통계조작 수사감사에 강압이 없었다. 부동산원 노조에서는 강압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탄원서를 냈다. 이 기사가 올라옵니다. 슬라이드 띄워주시고요. 이 기사가 올라와서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국정조사 내용에 반하는 내용의 단독 보도가 나왔으니 사실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기사가 12시 32분에 처음 올라오고요. 14시 35분에 수정되고 15시 42분에 수정되고 16시 31분에 수정이 됩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체크했는데 지금 제가 이 형광펜 처리한 것이 실시간으로 계속 정정된 내용이고요. 처음에는 부동산원 감사에 강압이 없었다. 이 타이틀로 걸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 부분이 다 삭제가 되고 대통령실 등에서 압박을 밝혀냈다. 이런 내용으로 바뀝니다. 근데 여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검찰 수사에 강압이나
위법한 절차가 없었다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가 제출됐다라고 처음에 나왔다가 수정되면서 부동산원 직원들이 검찰 수사에 감사함을 느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둘 다 가짜 뉴스입니다. 제가 탄원서를 입수해서 확인해 봤는데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에서 지금 이 국정조사를 하는 중에 오늘 저 가짜 뉴스를 배포를 한 겁니다. 저는 이런 방식으로 사실 이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왜곡하려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았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원의 노조에서 낸 탄원서가 이런 식으로 가짜 뉴스가 나간 거거든요. 예, 방금 네. 이제 손솔로 의원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현장에 계셨잖아요. 네. 근데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했어요? 100%는 이해 못했고 네. 조선일보가 국정조사 와중에 기사를 내서 네. 그러니까 저거야말로 이제 허위 보도, 네. 예, 허위 사실을 기사로 내면서 그게 또 아니니까 내용을 계속 고쳤다. 고 지적을 했는데 저 때 저렇게 얘기하니까 그 당시에 그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손수월이 지금 잘못 알고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막 공방이 일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손솔로 의원이 네. 저게 뭐 특별히 어렵게 이야기를 하거나 뭐 복잡하게 이야기해서 이제 이야기가 힘들었다는 뜻은 아니고 네. 과연 언론사가 그런 조선일보 같은 신문이 저런 행태를 했을까? 예. 그게 이제 잘 이해가 안 됐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뭐 이제 기사를 직접 찾아서 이제 쭉 한번 보니까 네. 진짜 손솔로 의원 말대로 이게 4월 28일 날 이 문제 기사가 이제 12시 33분에 입력이 됐다가 예. 그 한 1시간쯤 뒤에 이제 기사가 또 바뀌어요. 어떤 내용이 그래서 제목이 처음에는 문정부 통계 조작 수사 감사의 강압 부동산은 노조 심심한 감사의 마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사실 이제 기사 제목도 이해하기 좀 힘들어요. 심심한 갑자기 감사의 마음.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정부 통계 조작 수사 감사의 강압, 그러니까 강압이 없었다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지 제목에서. 네. 그 다음에 강압이 없었을 뿐더러 부동산 노조는 그때 이제 문정부 때 통계 조작 수사하고 감사한 감사원이나 검찰에 이제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다. 이런 그러니까 그런 한 거예요. 탄원서를 감사원에 제출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로 변경이 됐다 이 말이네요. 그게 이제 이게 제목이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국회에서 막 논란이 되니까 막 이제 기사 제목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럼 그 뒤에 뭐 또 이제 13시 35분에는 그게 이제 기사가 또 뭐 바뀌어 가지고 문정부 뭐 통계 조작 감사 수사 부동산은 노조 대통령실 등 압박 밝혀내. 이것도 기사 제목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힘들죠. 네. 그런데 이제 이거는 보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 감사함을 느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감사원에 제출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로 변경이 되는데 그렇습니까? 제목에서는 그거를 빼고 또 본문에 이제 이렇게 변경된 기사에 이제 넣은 거거든요. 그 밑에 보시면 이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단독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또 보면 49분 뒤에 이게 최종 기사가 되는데 이게 16시 31분입니다. 이때는 이제 제목은 그대로 뒀는데 또 리드 문장을 또 살짝 바꿔요. 그게 뭐냐면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사건에 연루됐던 한국부동산원 노동조합이 최근 감사원에 통계조작 감사 재심의를 요청하는 단원서를 제출했다. 이걸로 그냥. 그런데 이거는 이제 국회에서 손솔로 의원한테 지적을 계속 당하니까 이게 이제 계속 바꾸고 해서 이제 안전한 내용으로 이제 간 거죠. 아니 근데 이건 기사를 쓴 게 아니라 그리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좀 전에 네. 뭐 블룸버그 이제 이런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기사를 계속 바꾸면 기사를 왜 바꿨는지 예. 그 이유를 들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이것도 이제 들어가야 되고 시간대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습니다. 없고 지금 이제 조선일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게 16시 31분에 최종 수정한 요 기사만 덩그러니 남아 있어요. 네. 처음에 이제 이 과정을 쭉 이제 보면서 기사를 본 사람들은 이렇게 바뀐 이유를 이제 전혀 모르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최종 버전 우리 지금 4월 28일 날 16시 31분에 수정된 조선일보 기사.
이것도 보면 이 중간에 이제 이 탄원서에는 제가 한번 보실래요? 자료가 13번입니다. 13번. 여기 보시면 이제 빨간 줄을 그어 놨는데 이거 보면 이 탄원서에는 직원들의 통계 조작이 문재인 정부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 등 상급 기관의 압박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루어졌고 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 탄원서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본문에 또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적어 놓은 거죠. 탄원서에 그런 내용이 없는데 네, 있는 것처럼. 거죠. 예.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그 예. 신동우 의원이 예. 또 이거를 이제 뭐 그 이제 선솔로 의원에 대한 그런 이야기에 이제 막 반박을 하는 거죠. 아니 그때 난리가 났어요. 확실히 이게 TV조선 출신이잖아요. 앵커도 했고 아마 본부장을 했을 텐데 이거를 왜 오보라고 막말을 하냐. 그러면서 둘이서 막 싸우고 난리가 났는데 그때 이제 보셨겠지만 이제 이게 신동욱 의원이 뭔가 문건을 하나 들고 막 읽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읽는 거는 탄원서가 아니고 그게 이제 부동산원 노조가 1년 전에 낸 예. 소명서 내용을 읽었던 아, 거죠. 1년 전에 다른 건데 예, 예. 그게 탄원서 안에 내용인 것처럼 조작을 한 거군요. 조작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조선일보 기사도 보면 단원서에 없는 내용인데 뭔가를 막 인용해서 넣어놨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1년 전에 부동산원 노조가 작성한 네. 소명서의 내용이었던 거죠. 예. 예. 아 그럼 소명서하고 탄원서는 완전히 다른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른 이 내용. 단원서라는 시점도 거는, 다르고. 단원서라는 거는 이번에 네. 4월 15일 날 이제 작성해가지고 아.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감사원에 탄원을 하면서 재심의를 해달라. 네. 아. 이런 이제 취지로 이제 단원서를 낸 거고, 그다음에 신동욱 위원회 조선일보가 쓴 이제 소명서는 작년에 이제 정권 교체 전에 네. 작년 3월달에 이제 그게 감사원이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네.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한 처분을 내립니다. 아. 근데 그 처분 직전에 이제 그 부동산원 노조가 자기 직원들이 많이 다치고 이러니까 바짝 엎드려 가지고 우리 선처해달라. 아.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시점이 완전히 다르고 상황이 완전히 다른 거죠. 네. 근데 1년 전에 내용을 가져와서 지금 마치 이제 부동산원 노조가 지금 저런 이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제 사실상 조작을 한 거죠. 뭐 부동산원 노조가 또 예, 입장을 냈네요. 조선일보 보도 사실과 달라 외국 보도 즉각 정정해야 뭐 이렇게도 내고.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 그 15번 한번 띄워 주실래요? 15번에 보면 여기 이제 빨간 그 박스 안에 들은 걸 보면 이게 이제 단원서 내용입니다. 그 4월 그 15일 날 작성한 이 단원서 내용을 보면 이게 이제 저희 조합원들은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면서 하루아침에 통계를 조작했다는 누명을 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명. 누명을 쓰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 감사원 감사가 이제 2022년 9월부터 23년 이제 4월 5월까지 이어졌거든요. 이때 이제 엄청난 강압 감사를 당한 거죠.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게 심했죠. 그거는 이제 네. 다음에 한번 또 이제 다룰 기회가 있을 텐데 얼마나 이제 심했는지 이때 이제 누명을 썼다는 거죠. 이거는 어떤 강압 감사가 있었다는 것들을 예. 이제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 다음에 뭐 그 뒤에 뭐 육체적, 심리적으로 뭐 부담으로 건강상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제 이런 이제 고통을 겪고 있으니까 재심의를 해달라 이런 내용인데 사실 이번에 낸 단원서의 핵심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조선일보가 일체 다루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 4월 29일에 네. 올해죠 이게. 올해 4월 29일에 이제 국정조사에서 이런 논란이 있으니까 부동산원 노조가 조선일보가 왜곡 보도했다라고까지 설명자를 냈네. 네, 자료를 냈어요. 냈는데 그 다음 날 조선일보가 또 사설을 실었네요. 이게 뭡니까 이거는 또. 그러니까 이 참 그러니까 끝까지 인정을 안 하는군요. 이게 사실은 뭐 아까 우리가 뭐 그 외국의 뭐 기사 정정 시스템도 뭐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이거는 뭐 어떤 뭐 정정을 하겠다. 자기들이 어떤 뭐 자료를 오독했다든지 이런 데 대한 뭐 반성이나 뭐 정정 의사는 전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30일 뭐 사설을 이제 낸 내용을 보면
통계 조작 지시받아 노조 인정. 노조가 인정을 했다고. 노조 인정했죠. 어. 아니 지금 누명을 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정을 했다고 이제. 그다음에 이게 바로 밑에 보면 흑백 뒤집기 달로 탄로났다. 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정치 공세를 하기 위한 거예요. 예. 근데 이게 그냥 기사만 보시는 분들은 앞뒤 맥락을 모르니까 조선일보 여기가 맞겠지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조선일보 독자는. 조선일보 네. 본 사람들 야 이거 부동산은 노조가 이거 뭐 국토부 지시 받아가지고 조작했다고 다 실토했구만. 국정조사에서도 그 성과가 올렸구만. 나왔구만. 이렇게 해석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런 과정을 자세히 안 봤으면 이런 일이 예. 있었는지도 이제 몰랐어요. 아. 근데 이거는 예를 들어 뭐 이제 국정조사가 뭐 유튜브 이렇게 쭉 이제 생중계가 됐지만 이런 맥락을 잘 모르면 그냥 대충 이제 없었죠. 넘어가는 그렇죠.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아까 서두에 얘기했었던 그 블룸버그 네. 통신 그 오보 정정 네. 그 건 관련돼서 한국 사회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일 중에서 하나의 단면을 볼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있었던 게 한화투자증권 대표를 지낸 주진영 씨라고 네. 있죠. 그 경제 전문가신데 그분이 블룸버그 등 여러 언론에서 이 김용범 정책실장의 말을 왜곡한 기사가 나오자마자 예. 그 언론 보도만 보고 페북에다 글을 하나 올렸어요. 이 주진영 씨가 예, 경제 관련돼서는 워낙 전문가시니까 아니 기업이 일을 잘해서 벌어들인 이윤을 정부가 뺏어다가 네. 국민들에게 나눠주자라는 이런 식의 발상을 해도 되는 거야? 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아니 도대체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인 거야? 뭐 이런 식의 취지의 이제 글을 올렸어요. 근데 올리고 나서 댓글에 달렸는가 봐. 지금 언론 보도만 봐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지금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글을 쓰신 것 같다고 누가 이제 댓글을 단 모양이에요. 그 댓글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주진영 씨가 김용범 실장의 워딩 전문을 본 거야. 보니까 언론들이 잘못 보도한 거를 알게 된 거죠. 아, 그래서 본인이 원문을 안 보고 네, 기사만 보고. 기사만 보고. 아. 그래서 이제 본인이 애초에 썼던 글 하단에다가 아 내가 언론 보도만 보고 사실관계를 잘못 알게 돼서 내가 잘못된 글을 썼다. 그런데 나처럼 언론 보도를 보고 잘못된 정보를 알게 되는 그래서 잘못된 얘기를 하게 된 이런 사람들에게 일종의 경종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 글은 안 지우고 남겨둔다고 페북에 또 남겨놨어요. 예. 그게 또 화제가 됐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경제 전문가인 사람도 예. 언론 보도만 보고 어떤 정보를 습득했을 때 벌어지는. 네.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언론이 우리 사회에서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건 일반인들이 일일이 정보를 습득하러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양질의 정보, 틀리지 않은 사실관계에 맞는 정보를 시민들에게 잘 전달해 주는 게 언론의 첫 번째 임무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일을 언론이 제대로 못했을 때 언론의 존재는 도대체 뭐가 되느냐. 그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예,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 그 조선일보 케이스, 저기 부동산원과 관련된 이런 케이스라든가 아까도 얘기했었던 그 블룸버그 통신과 관련된 이런 케이스가 사실은 언론이 제 역할을 못했을 때 우리 사회가 얼마나 큰 혼란에 예. 얼마나 큰 잘못된 길로 가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주진영 선생이 이제 페이스북에 뭐 했다는 게 사실은 이제 어떤 개인이 자기 이제 사적 공간에도 그렇죠. 자기가 이제 잘못 판단해서 이제 잘못 쓴 글을 그대로 남겨놓고 그걸 이제 뭐 향후에 뭐 이제 그런 글로 이제 남긴다고 이제 했는데 사실은 언론이 그래야 되거든요. 맞아요. 응? 그러니까 언론이 할 일을 지금 이분이 하고 계세요. 그 언론이 이제 어떤 잘못된 치명적으로 잘못된 기사가 있으면 이제 삭제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걸 삭제를 하지 않고 남겨놓고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정보지만 뭐 앞으로 어떤 교훈을 위해서 이제 네. 남긴다. 그게 더 바람직한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SNS도 그렇게 하는데 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언론사는 그냥 슬그머니 뭐 이렇게 이제 근데 가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유튜브에서도요. 최근에 그 매블쇼를 그 딱 보시면 댓글에 보면 조블쇼 보셨죠? 아, 네. 조블쇼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쇼가 뭐죠? 조블쇼 모르세요? 조블쇼. 아니 이분은 유튜브를 안 아니, 보시는데 유튜브에 지금 출연을 하시면서 매블쇼가 매블쇼를 조블쇼라고 비판을 해요. 비판을. 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종교신당에도 네. 편향된. 그러니까 조국을 빨아주는 방송이다. 그래갖고 조블쇼라고 하는데 근데 매블쇼에는요 조국보다 김용남이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 김용남이 패널로 지금 후보가 김불쇼야 사실은. 원래는 그런데
조불쇼 그러니까 체육 그 MC가 조국 그 후보를 어떻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많이 나오지도 않았고. 근데 조불쇼 보면 사람들이 그런 식이고 뭐 유시민 전 장관이 유시민 작가가 나와서 뭐 무슨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누가 막 비판을 해요. 근데 물어보거든요. 그때 그 방송 다 보셨냐고. 대부분 그 방송을 안 보고 패널들이 나와서 비판합니다. 유시민을. 앞뒤 내용을 맥락을 모른 채로 쇼츠나 이런 것들 아니면 다른 패널이 한 얘기만 듣고 똑같이 비판해요. 그러니까요. 지금 정치평론이 특히 우리 특히 유튜브 중심으로 이건 유튜브뿐만이 아니고 뭐 종편이나 지상파도 마찬가지인데 정치평론이 원문을 읽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한 말이나 이런 언론 기사만 보고 특정 언론사에 그렇게 해서 정치평론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다큐멘터리 족벌 저희 오늘 독한 기자 킨 시작하기 전에 대기화면으로 나갔었는데요. 클립 영상이 좀 준비된 게 있습니까? 네, 지난주에 이제 첫 번째 나왔고 오늘 이제 두 번째인데 오늘도 이제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어떤 언론 개혁을 이제 필생의 과업으로 삼고 그 추진을 하다가 이제 좌절한 그런 내용 좀 하고 그게 이제 정권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권으로 가서 그게 어떻게 이제 변질이 되고 좌절된 이후에 그 이제 종편 그 뭐 하여튼 조중동에게 종편이라는 날개까지 이제 달아주는 그런 과정을 이제 다룬 영상인데 그 한 5, 6분 되는 건데 두 개입니까? 아니요 5, 6분짜리인데 반으로 이제 잘라서 다행 절반 한번 보시고 이게 이제 굉장히 짠해요. 그러니까 절반 보시고 우리 또 이제 소회를 나누고 또 마지막으로 또 보고 거의 그 영화의 흥행 실패를 독한 기자에서 한을 푸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영상이 너무 좋습니다. 이거 지금 뉴스타파 거기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죠? 족벌 두 언론 얘기 볼 수 있는데 여러분이 굳이 찾아가서 안 보실 거니까 여기서 잘라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언론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매우 중요한 그런 맞습니다. 볼 데가 없어요 이제 여기 말고. 그러니까 열심히 봐야 돼요. 한번 보고 또 이야기를 나누시죠. 알겠습니다. 일단 한우로 한번 하시죠. 한우? 비싸지만 한번 먹읍시다. 먹으세요? 우리 고기 먹습니다. 자발적으로 나서는데. 아니야 테니스하다가. 난 테니스하다가 지나가는 길에 사람 있나 없나 봤더니 야 이거 뭐야? 박수 한번 해야겠다 근데. 제 상식으로, 제 양식으로 과연 이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인가? 난 솔직히 인정하고 싶지 않은 심정이라는 걸 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대통령님 생각이 이렇게 대통령 권력도 강한 권력이지만 언론 권력도 굉장히 강한 권력이다. 이 강한 권력 둘이 유착하거나 결탁하면은 더 큰 문제가 생긴다. 차라리 거기에 긴장 관계를 갖고 있어야 우리도 몸가짐을 똑바르게 하고 그런 긴장 관계에 서 있을 때 똑바르게 할 수 있다. 이런 소신이 굉장히 강하셨던 편이죠. 군사 독재가 무너진 이후에 언론이 새로운 권력으로 등장해서 시민과 정부 위에 군림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특권과 반칙의 구조를 해소해야 한다는
이 시대적 과제를 정통성 있는 정부라면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한다. 저는 우리 언론이 정확하고 공정한 언론, 책임 있게 대안을 말하는 언론, 그리고 보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정치 권력이 아니라 견제의 권력으로, 시민 권력으로 돌아가고 사주 언론이 아니라 시민 언론이 될 때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새 정권이 이제 들었습니다마는 언론, 자유 언론을 탄압하는 행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하는 점을 새로운 정부에서는 보여줬으면 합니다. 네. 귀한 영상들이네요. 아니, 네. 그렇죠. 그냥 뭐 저 지금 처음 봤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 봤습니다. 처음 보셨어요? 네. 여기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계속 보시죠. 이게 총 길이가 3시간. 네, 3시간짜리니까 3시간이요? 예. 올해 내내 해야 됩니다. 예, 길이로는 뭐 거의 대종상감이네요. 예, 길이로는 대종상 다큐멘터리감인데 네. 지금 어찌됐든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개혁을 엄청나게 공식 석상에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네요. 예, 공식적인 뭐 연설이나 음. 뭐 각종 회견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이제 저런 자료들이 많이 남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노 전 대통령 이제 기일이었죠. 네, 그런데 저는 그날 저런 예전에 이제 언론 개혁을 위해서 이제 한 그런 이제 말씀도 생각났고, 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제 화면에서도 이제 보셨지만 대통령 제임스에 남긴 이제 메모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대통령 기록관에 이제 이관이 돼서 가 있는데 저희들이 한 몇 년 전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네. 노무현 대통령이 남긴 메모를 다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예. 근데 처음에는 여기 이제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모르고 이제 청구를 했는데 일단 받아보니까 메모를 이제 수백 건을 받았어요. 받아보니까 저희들이 전혀 이제 예상하지 못했을 정도로 언론 관련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썩어 빠진 언론. 그렇죠. 철없는 언론. 예. 예. 그러니까 썩어 빠진 언론, 저게 이제 식민지 독재 정치하에서 썩어 빠진 이제 언론. 그 다음에 뭐 언론과의 숙명적 대처. 이제 그거를 꾹꾹 눌러선 이제 이런 이제 필체를 그때 보고 깜짝 놀랐는데 네. 그 얼마 전에 이제 길 때 또 저런 메모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랬군요. 근데 진짜 공개적으로도 많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아마 근데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언론 관련해서 가장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는 대통령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뭐 특정 기사를 아예 링크를 인용해 가지고 비판을 하기도 하고 아까 한상진 기자가 얘기한 블룸버그 통신의 정정 보도에 관련 대해서도 링크를 인용해서 이 정정 보도에 대해서 이제 칭찬을 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 언론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또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랄까 그 인용을 당한 언론사들이 굉장히 불쾌해합니다. 불쾌하죠. 대통령이 왜 이런 SNS 이런 데서 특정 언론을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비판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사실은 뭐 제가 대통령이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제가 이제 수사도 받고 이제 재판도 받으면서 저도 사실은 뭐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다가 언론의 존재와 역할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 예. 언론의 자유라는 측면 그리고 언론이 해야 될 책임 이거는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네. 어떤 식으로 보면 따로 떼어서 좀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저는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는 보장이 되어야죠. 예, 당연히 뭐 제가 기자여서가 아니라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나라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제 방종으로 흐르거나 네. 아니면 이 언론인 그 언론이 뭐 본인들의 위치를 하나의 특권처럼 인식을 하게 되면 그것만큼 또 위험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요즘 들어서 그 언론의 태도 그리고 언론 이게 저는 뭐 제가 이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으면서 우리 언론이 권력과의 관계를 맺어나가는 방식에 대해서 그 이전에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 많이 예. 알게 되고 이제 고민을 예.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언론인들이 상당수 언론인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직업 그리고 본인들의 포지션을 하나의 특권으로 인식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깨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지금 뭐 조선일보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거의 매일 벌어지고 있는데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네. 이것도 저는 기본적으로 조선일보 같은 이 레거시 미디어 한 100년씩 된 이 언론들이 가지고 있는 그냥 뼛속 깊이 그냥 각인되어 네. 있는 특권의식 같아요. 저는 그게 시작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그 영상 이제 봤을 때도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언론 자유라는 게 이제 기자들의 자유뿐만이 아니고 이제 지금 사주의 자유, 언론 사주의 자유, 그다음에 이제 족벌 언론의 사업할 자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이제 청의가 있는데 그렇게 이제 변질돼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확실히 경계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조금 전에도 이제 영상 이제 끄트머리에 이제 봤지만 예전에 이제 조선일보 편집국장인가 뭐 발행인인가 한 그 변용식 편집인 네. 그거 했는데 이제 어쨌든 그게 이명박 정권이 막 되기 직전 이제 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제 이번 정권에서는 언론 자유를 위협하면 대가를 치른다. 대가를 치른다고 치른다고. 이번 정권은 잘 보여주셔야 될 이렇게 이제 일종의 협박을 하는 거죠. 네. 지금 이제 족벌 언론의 어떤 뭐 권위 의식 이런 거는 저 정도까지 간 거고 그게 지금 한 뭐 20년 뭐 10여 년 전인데 그게 지금은 훨씬 더 강화된 거죠. 그게 조중동은 방송을 줘서 그렇습니다. 종편. 만약에 그 당시에 이명박이 조중동 등에게 이제 종합편성 채널 4개를 허가를 안 해줬다면 아마 지금 유튜브 매체 시대에 엄청 뒤처졌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종합편성이 있는 종편과 이 종편이 없는 뭐 한겨레나 경향 이쪽에 이 어떻게 보면 영상 제작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엄청 차이가 나고 그죠. 뭐 이명박 정권이 뭐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레거시 미디어에 사실상 뭐 산소호흡기 끼워준 거예요. 맞습니다. 예, 엄청난 일을 해준 거예요. 이제 좀 전에 이제 본 영상 제가 이제 2개로 나눴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 남은 게 한 2분 정도 되는데 예. 하나 더 있습니까?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거 알고 한 네. 이야기 아닌가요? 근데 그거 보고 오늘 끝내면 안 됩니까? 약간 어지러운데요. 아 그래요? 지금 끝내면 안 되고 이거 독한 기자만 하면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 박사님은 많이 배우셔서 모르겠지만 저희 힘들어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나는 그 정도 용량이 되는 줄 알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자제하겠습니다. 이어서 2번째 영상 보시겠습니다. 동아일보나 조선일보나 중앙일보가 정권에 굴복을 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어느 시점 이후에는 스스로 권력 집단이 돼가지고 그런 강자의 권력을 대변하고 기득권자의 논리에 이념의 이데올로기를 제공하는 그 이 기지가 된 거예요. 그거는 마치 요새 정치 검찰이 권력에 개라는 소리 안 하잖아요.
권력의 앞잡이라고 이야기하는 스스로 권력이 되어 있잖아요. 검찰하고 저는 똑같다고 봐요. 조중동은 어느 시간 이후에 특히 자기들이 이 엄청난 언론 자본을 형성한 이후에는 완전히 이 기득권 세력의 중심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특히 종편까지 가진 이후에는 이 판이 더 커져 버렸어요. 예. 종합편성 채널이 나오네요. 전 진짜 저렇게 생각합니다. 예, 만약에 2011년에 12월에 종편 4개 채널이 개국을 했는데 MBN 외에는 영상 제작 경험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15년간 종편이 운영이 됐고 유튜브 플랫폼, 그러니까 새로운 플랫폼 시대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고 또 10여 년간 그동안 찍어놓은 그 그림 영상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저작권 때문에 사실은 소규모 매체들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종편은 어느 정도 많은 자료를 또 축적을 해놔가지고 금방 또 유튜브 플랫폼에 적응을 하는데 진짜 산소호흡기를 달아줬네요. 사실 이제 어떻게 떼는 방법은 없습니까? 산소호흡기 이렇게 줄이라도 좀 자르는 방법은 없나요? 그거 하려고 그렇게 그거 하자고 지금 우리가 지금 모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종편을 이제 조중동에 준 거. 이게 원래 이명박 때 전까지는 이제 신문과 방송의 경업을 엄격하게 금지를 했어요. 금지했죠. 왜냐하면 여론의 독과점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명박이 이제 종편 허가를 다 해가지고 방송까지 다 둔 거죠. 조금 전에 정윤주 전 사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종편이 바로 조중동의 날개가 된 거죠. 그러므로써 이제 이 언론 시장의 왜곡 형상이 훨씬 더 심해진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영화 족벌 다시 한번 명작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저렇게 언론 개혁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실패했고 이명박이 집권을 하면서 완전히 수포로 돌아갔고 결국에는 당시 이명박이 조중동에 방송을 허가해 준 게 오늘날에까지 이르렀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사실 이런 사실을요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이 언론의 역사를 모르는 기자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뭐 이렇게 갑자기 광고 말씀 하나 좀 중요한 거 올려주세요. 갑자기 끼어드시.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광고가 아니고 드리는 말씀이라고 그럽니까? 이거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저거 좀 올려주세요. 독립언론 100개 만들기 프로젝트. 지금 저희 독한 기자 킨이 독립언론 100개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이고요. 여기에 이제 뉴스쿨 지금 5번째 5기가 가동이 되고 있는데 뉴스쿨을 졸업하고 독립언론을 창원하고 그 독립언론 기자들을 지원하고 하는 모든 게 여러분의 후원으로 이루어집니다. 뉴스타파 함께 센터가 이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후원, 광고와 협찬을 받지 않고 있잖아요. 그럼요. 그 좀 시민들 후원으로 정부 공익 광고 이런 거 못 받습니까? 아니요, 안 받습니다. 지금 우리 독한 기자 킨 채널에 우리가 이제 굳이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안 받고요. 안 받고 주면 안 받습니까? 주도 안 받죠. 공익 광고는 괜찮지 않나요? 공익 광고. 아니요, 지금 사실 이제 이게 이 정부 광고의 쓰임새도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한번 다룰 주제인데 그 언론 길들이기로 이제 많이 활용이 되어 왔고 또 광고 받고 안 길들여지면 되잖아요. 그게 이제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돈이 무슨 그 정도로 많이 안 줍니다. 지금 큰 착각을 하시는데 길들여질 정도로 많이 안 줘요 여기는. 이제 옛날에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일단 먹고 그냥 쓸 거는 쓰자 그런데 그게 그렇게 이제 이야기대로 안 되고요. 좀 전에 이제 뉴스쿨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최근에 우리가 이제 뉴스쿨 5기 이제 그 강의 같이 이제 할 이제 수강생들을 이제 면접을 봐서 총 이제 15분을 이제 모시게 됐고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이제 그 뉴스쿨 5기 15명이 수강생이 15명. 오, 많네요. 또 이제 우리 스튜디오 바로 옆에 이영희 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매주 토요일 날 그래서 이제 강의도 하고 서로 이제 같이 이야기도 하면서 또 새로운 독립언론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런 것들을 이제 논의하고 같이 고민할 텐데 어쨌든 이게 뭐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시민 후원으로 이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치킨쇼는 여기서 마치고요. 이어서 독종들 코너에서 만나 뵙겠습니다.